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연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예측대로 장동혁 대표 당무 복귀 하루 만에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주필께서 이 방송으로 많은 제안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그동안. 지방선거를 넉 달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내전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벌써 내전이 오래된 거죠. 글쎄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는 친한도 아니고 반한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렇게 안일하게 해도 되는지, 소수 야당으로서 더 소수가 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외계인이 침공하면 지구인들이 힘을 합쳐서 다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지구인들끼리 싸고 있는 거고요. 네. 글쎄 암덩어리를 제거했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암덩어리 제거할 때 수술이 잘 되지만 잘 됐다, 암덩어리를 제거했다. 근데 환자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꼭 그런 상황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나는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무슨 새로운 초식을 꺼내 들지 좀 지켜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나서서 장동혁 대표가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박 대변인님, 당내 반발 계속돼 왔고 사실 제명을 의결하면 더 커질 거라는 건 확정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장동혁 대표가 제명이라는 어떤 배제, 뺄셈의 정치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내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표 시절에 장동혁 대표를 스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만약 한동훈 대표를 끌어안았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스텝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네. 그거를 걷어찬 거잖아요. 왜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을 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아이콘을 등에 업고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했었는데 네. 당내 정치 세력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대표가 될 때 윤 어게인 그룹, 친윤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끌어안을 수밖에는 없는, 거기에 기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친한계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변호사님, 앞으로 당내 결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더 단단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2보 전제를 위한 1보 후퇴다라고 보는데요.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했죠. 그러면서 당내에 갈등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김대중 총재보다도 더 높은 어떤 득표율을 가지고 민주당의 실질적인 리더가 됐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당원 민주주의,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성공 리스트, 어떤 서사를 비슷하게 따라간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선택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일단 당내 결속이 더 결집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여전히 친한계 지지자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고 또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도 불가능한데 어제 이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단 말이죠. 조 변호사님, 이게 5년 뒤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번 제명 결정 이후에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시점을 아마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5년 동안 기다린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재기를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겠죠. 현재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으로는 복귀를 할 수가 없으니 이번 그 지방선거, 그다음 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재기 모색을 한 다음 만약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출마를 통해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원내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된다면 당 내에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 비대위 의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당내에 복귀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재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떤 선택이 최선이라고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 당심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방선거에 백의종군을 하면서 각 후보들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본인의 그런데 더욱더 확실한 정치적인 꿈을 꾼다고 한다면 저는 보궐선거를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경쟁 지역보다는 확실한 당선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지역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구라든가 부산 같은 지역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 것을 아마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 보궐선거도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에 나가는 것, 6월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 당의 어떤 방패가 있는 거하고 무소속하고는 또 전혀 다르죠. 정말 전 대표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런 거 하고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본인은 어딘가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또 정치인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장기 선거인데 가만히 있기도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모든 곳이 팽팽한 그런 대결 중이지 않습니까? 양당이. 대구, 부산 아까 얘기하셨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구 출마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국민의힘 후보 낼 거고 민주당 후보 낼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후보도 어느 정도 그 고정 지지표가 있는 것이고요. 열세긴 하지만. 네. 근데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해서 국민의힘 후보의 그 표를 깎아먹는다? 그럼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서 본인은 떨어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게 했다? 그러면 정말 영원한 배신자 낙인밖에 안 찍히는 거고 저는 가능하면 물론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지만 각 지방선거마다 좀 팽팽한 곳에 가서 찬조회수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 같이 지지달라 국민의힘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으로는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조언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나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서울이야말로 지금 팽팽한 그런 곳 아닙니까? 정말 1%포인트 내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럼 누구 표를 깎아먹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전 대표를 선택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은 낙선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선택이 만약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좀 지방선거 결과가 나쁘니까 내가 당을 접수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나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보면 그냥 출마하는 정도라 했지 당선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무소속으로 원내 입성해서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거 외에 이제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 이거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고심하는 척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 가처분
소송으로 못 나간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나간다. 왜냐하면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무감사위원회도 소명할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걷어찼고 윤리위원회에서도 소명의 기회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고 거기다가 재심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고 나아가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서 어떤 그 조작 감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은 법원은 뭐라고 할까요? 조작했는 내용이 뭐죠? 라고 하면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IP 2개에서 6명이 돌아가면서 했다는 그 내용, 내지는 73년생 한동훈이 아니고 86년생 한동훈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스스로 소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소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그 소송을 하면 이 부분을 스스로 해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로 나아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부터 듣고 오시죠. 어떻게 김건희가 무죄이죠?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공범은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대단한 아쉬움이 있죠. 이게 사실은 저희 당을 굉장히 압박했던 이슈거든요. 무죄가 선고됐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빨리 어쨌든 이것도 털고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고. 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내린 우인성 부장판사를 향한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 직위원, 이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직위원 판사를 빗댄 것 같은 어떤 비아냥성 발언 같거든요. 여기에 이제 판사들에 대한 교체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뭐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구형을 했는데 1년 8개월? 이건 진짜 납득이 안 되고요. 근데 먼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 구형을 했는데 23년형을 선고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이거든요. 터무니없는 판결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도 뭐 이유가 있겠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만약 불복한다, 문제 있다, 항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심제가 있는 거고. 징역 15년 구형에 1년 8개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항소하는 거죠. 검찰이 항소하고 해서. 그게 3심제 그 어떤 원전이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 판결로 가라는 거죠. 만약에 승복한다면 둘 다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 불복한다 그러면 둘 다 불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 드니까 중형을 때렸으니까 뭐 아주 좋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하나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니까 비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이죠. 네, 이 특검의 구형량과 선고량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야권에서는 민주당식 정치 선동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네, 박 대변인님, 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유죄 선고 받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쌍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부산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전재수 의원을 겨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1억 수수와 관련한 빼박 증거 3종 세트가 있잖아요. 뭐 증언도 있고 사진도 찍어놨고 그리고 녹취도 있고 문자 메시지까지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전재수 의원의 경우는 그 통일교 연루설이 터져 나왔지만은 그리고 증언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은 물증이 확보된 것이 없고 또 그 증언마저도 번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권성동 의원의 혐의에 대한 판결은 적당한 혹은 그 혐의에 비해서도 약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 때 특검을 받고 차라리 의혹을 해소했더라면 지금 상황까지는 안 벌어졌을 거다. 이런 허탈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정치적 입장과 법적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에 일정 부분 그 특검을 받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안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를 됐지만 실질적으로 최초의 문제가 됐을 때 금감원에서 내부적인 실사를 거쳐서 이거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건을 종결했던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이 이것을 다시 가지고 왔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했는 결과 혐의가 없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했는 결과도 사실상 혐의 없다라고 계속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민주당은 1차, 2차, 3차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로 해가지고 네. 특검을 했고 결국 정권을 무너뜨린 가장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죠?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특검이란 것이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가지고 입증됐다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은 그 흔한 1심 판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항소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는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신중하게 하라라고 해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 이번 사안은 선고되자마자 바로 돌아서 가지고 특검이 항소한다는 이 모습, 이런 이중적인 정의감 속에서 우리 법조인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특검이 너무 유죄를 확신해서 좀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까지 김 여사가 처벌받기에 증거가 부족했다면은 방조범으로 뭐 예비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조 변호사님 이거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우선 특검팀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각종 증거가 넘쳐나다 보니 공범으로만 적시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씨와 주가 조작 세력간의 통화 내용만 수백 개의 음성 파일이 확보가 되었죠. 7초 통정 매매와 관련된 문자 내역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육성으로 시세 조정에 관련 참여를 하고 40%를 뭐 이익으로 넘긴다라는 그런 녹음 파일도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서 당연히 의율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네. 항소심 단계에서 주의적으로는 공범을 유지를 하되 예비적으로 방조범 혐의를 공소장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적어도 항소심 단계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